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성입니다. 오늘이 4월 17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2시 10분 잡아두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특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아주 시원스럽게 급등을 하고 있죠. 현재 코스피 지수가 3% 넘게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어느 때와는 다른 그런 상황이에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우리의 호프. 삼성전자가 현재 이 시각 5% 넘게 꽤나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눈에 띄죠. 자, 역시 가장 큰 그러한 변화를 유도하는 현재 그 모멘텀은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입니다. 이게 며칠 만입니까? 30일 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된 그런 상태입니다. 거의 2달 만에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규모로 순매수하는 배경이 뭘까 하는 것. 자, 먼저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미국에서 계속 봉쇄 정책, 셧다운을 완화시키고 있다는 것. 즉, 현재 코로나의 결정 기간을 지나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호전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사실 이게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 순물이 강한 것은 코로나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현재 추세 전환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계는 필요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해왔던 코덱스 인보스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들 종목들은 뭐 매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관련돼서 현재 유한양행 정도는 보유하거나 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를 좀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또 오량주이니까 투자 관점에서도 현재 필요한 이제 그런 종목이라는 것이죠. 유한 양행 정도는 현재 보유하거나 또는 신규 매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뭐 그런 것과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것이 상당히 유의성이 있다고 한다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란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삼성전자 실적, 그리고 성장성, 수급, 또 현재 상황을 해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파르게 현재 원상 복구될 뿐만 아니라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수순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 외 주요 종목, 주변에 있는 삼성전기, SDI 물산, 삼성바이오 및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패키징 쪽으로 SFA 반도체, 네피스, 또 테스 쪽으로 테스나가 있죠. 또 오늘 급등하고 있는 AD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 그리고 5G와 관련돼서 RFHIC 및 그리고 반드시 우리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을 솔루션 업체로서 네이버를 말씀을 드렸었죠. 네이버는 계속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이런 종목들을 소소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간단하게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을 봐야 된다는 건데, 가장 큰 뉴스는 현재 뭐 신약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트럼프가 미국의 봉쇄 정책 국가적 차원에서 했던 것을 주정부에다 일임을 했다는 것, 그만큼 전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뿐만이 아니죠.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도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셧다운을 좀 완화시키고 있다는 것도 정점을 지났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조만간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다가 결정적으로 이게 크게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말씀드렸죠. 세계적인 바이오체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드디어 그동안 에볼라 치료제로 남겨뒀던 렘데시비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렘데시비르의 임상 3상을 미국과 중국,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치료제로서 그 효과가 입증됐다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현재 나스닥 선물이 급등을 하고 있고, 또 시간 외에서
현재 길로드 사이언스의 주가가 15% 이상 급등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현재 길로드 사이언스와 어느 정도, 비교적 협력 관계를 잘 만드는 유한양행이, 이제, 길로드 사이언스의 신약들을 많이 수입을 해서 수익을 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 렘데시비르도 치료제도 유한양행을 통해서 수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좀 매수를 해놓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호재가 세계 경제 전체에도, 우리 시장에도 상당히 결정적인 호재로 작용되고 있다는 거죠. 치료제만 개발된다고 한다면 코로나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흐름과 더불어서 미국에서도 보면 아마존, 넷플릭스 같은, 자, 이러한 언택트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상 최고를 갱신했다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된 한국 시장의 대표적인 언택트 관련주로서 네이버를 말씀드렸었죠. 네이버 및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그에 해당이 되는데, 어쨌든 시장 전체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국내 시장 잠깐 보겠습니다. 상당합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데 4,600억 원이나 이 시각에 이런 정도면 한 1조도 넘게 또는 가깝게 순매수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었죠. 외국인들이 매수한다면 아마 하루에 1조 가깝게 또는 그 이상, 그것도 한 번에 그쳐서가 아니라 몇 번씩 걸쳐서 계속 매수할 수 있는 정도의 폭발력을 보일 것이 했던 건데요. 자, 오늘에서야 비로소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동안에 외국인 매도에서 고생했던 제반 삼성전자류의 종목들의 고생은 끝나고, 이제부터 삼성전자를 위시한 이들 종목들, IT 종목들이 행보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대변화가 현재 외국인들의 순매수에서 출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만 순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기관도 순매수하죠. 금융투자도 순매수하고요. 연기금도 순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이른바 지수 상승, 아주 건전하고 아주 강한 지수 상승이 나올 때 보통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쌍끌이 형태의 순매수가 나옵니다. 지금 그 모습이 거의 몇 달 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외국인들 선물은 보통 그런 경우에 매도를 하는데,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합니다. 이 지수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의 떨어지기 직전 수준까지, 우리 종합지수 따진다면 뭐 2100 정도가 되겠죠. 그런 정도 수준까지 현재 복구될 수 있다는 것을 현재 감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몇 가지 현재 보고 계신 현재 화면에 차트 두 개가 나오는데, 위에 차트는 미국의 나스닥 차트입니다. 떨어진 폭의 절반 이상을 복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차트상 볼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차트는 원달러 원달러 환율의 일봉 차트입니다. 전일 대비 10원, 거의 11원 정도 내려가서 원달러 환율 1218원까지 내려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현재 동그라미 내에 들어가 있는 영역에 있는 일봉 모습을 보면 상당히 안정화돼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1200원 아래로 내려갔으면 더 좋겠으나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정도라도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다 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현재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선물지수와 코스피 200지수의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장세라면 베이시스가 플러스, 현재 아마 강세장이라고 한다면 플러스 0.5 내지 1.0 이상 돼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최근 들어서 거의 두 달 동안 내내 마이너스권에 있었고 한때 마이너스 1 이상 크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벌어져 있었던 것이, 자, 오늘부로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0.5 이하로 현재 좁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잘하면 플러스로 반전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기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 강세장이다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될 소지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변화가 선물 시장에서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서 또 신뢰성에 더해진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상황이 반드시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일단 실물 경제 충격은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IMF에서도 2020년도 글로벌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3%,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2%, 미국은 마이너스 5.9%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런 문제. 또 미국의 간밤에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또 증가 550만 건이나 돼요. 해서 4종 간, 약 한 달 정도에 걸쳐서 2,2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는 것. 실업률이 그건 실업률이 17% 정도 달할 것이다. 이게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코로나가 현재는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나서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고 치지만 재확산될 소지도 좀 있어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런 측면. 그런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 그것 때문에 최소한의 경기가 필요. 그래서 유한양행 정도를 잡아두면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내 시장을 보면 한 베이시스가 회복은 되긴 했지만 아직은 마이너스라는 거. 아직은 약세장은 심하고 아까 환율 얘기도 했지만 환율은 아주 1200원 이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상승폭이 너무 큽니다. 해서 그와 관련된 기술적 부담이 좀 나와 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전체 시장이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절대적인 위험성에서 벗어나는 상황이라 할 때에는 원상복구, 시장 정상화 개념이 들어갈 것이고 이럴 때는 바이오보다는 낙폭이 심했던 전통산업이나 또는 IT주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서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서 삼성전자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를 켜놓고 잠깐 보도록 하죠. 사실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제 반전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간의 반등폭은 상당히 미미했죠. 그래서 약간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었다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상당히 크다는 관점입니다. 일단 실적 측면에서 보면 실적이 다른 업체와는 달리 다른 또 산업이나 또는 다른 현재 그런 업체와는 달리 그렇게까지 크게 훼손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단 당장 1분기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6조 4천억이 나왔어요.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로도 약간은 좋게 나왔거든요. 이런 정도만 하도 선망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라는 것이고요. 반도체 D램 가격도 서버용 같은 경우 3개월 연속 반등했다는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수출은 약간 지정을 받았지만 역시 큰 폭은 아니었다는 거죠.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또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2020년도 영업이익을 예상을 해보면 그저 39조 40조까지 받긴 했지만 최근 상황이 가만히 돼서 약간 하향 조정됐는데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된 것은 아니죠. 35조 원 내지 38조 원 정도 이 정도만 해도 작년 한 해 27조 7천억 정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진 거의 40% 이상 개선된 것이다 하는 점에서 일단 약간 하향 조정됐지만 그 정도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성적입니다. 그래서 약 35조 원 내 38조 원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개월 선행 EPS 주당 순이익은 약 4,400원 정도 나옵니다. 현재 51,500원 정도 되니까 PER이 12배가 안 돼요. 삼성전자와 같이 실적 좋고 전망도 점차 좋아지고 4차 산업혁명 관련돼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적정 PER은 15배 이상 적당히 18배, 20배를 적용시켜야 되는데 지금 12배거든요. 이 정도면 상당히 밸류 부담이 작습니다. 오히려 상당히 매력적인 상태라는 것,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전체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또 성장성 측면에서 보세요.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비대면 시대죠.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반도체 그것도 D램 수요는 늘 수밖에 없다는 거죠. 초대용량의 서버가 구축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서버용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더 가파르게 좋아질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도 꾸준하게 계속 그쪽에 비중을 투자를 확대하고 비중이 커지는 그런 흐름이 순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미지 센서, 또 자동차용 반도체,
또 통신용, 통신칩용 반도체, 또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휴대폰용 반도체죠. 또 NPU, GPU,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모두 삼성전자가 다 꾸준하게 통합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어떠한 잡음도, 현재 차질도 생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순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파운드리도 TSMC를 차근차근 현재 추격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서 1차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디자인 하우스를 담당하는 AD 테크놀로지가 부각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렸고요. 실제로도 현재 오늘 같은 날 AD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라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5년 후, 뭐 원래는 10년까지 봐야 되지만 일단 최소한 5년까지는 보도하는 관점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5년 후 2025년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2018년도 58조를 넘어서 85조 원 정도까지 이를 것이다. 그랬을 때 순이익은 약 62조 원 정도가 되고요. 그랬을 때 EPS 주당 순이익은 10,000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그것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본 정도 수치입니다. 이렇게 EPS 10,000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EPS 10,000원이라고 한다면 5년 후가 되겠지만 곱하기 20으로 해서 2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5년 후에 삼성전자 20만 원입니다. 현재 주가 거의 4배죠. 그 결코 무리한 숫자가 아니죠. 오히려 다른 곳에 비해 느릴 수도 있는 정도로 현재 완만한 정도의 기대치입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삼성전자 같이 또 안전한 종목이 없단 말이죠. 그 안전한 종목이 한 5년 후에 4배 정도 올라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좋은 곳이 없죠. 그런 관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절대 흔들리지 말자 하는 것도 그런 것을 배경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어쨌든 그래요. 근데 단기 측면에서 상당히 좋아요. 현재 형태를 봤을 때 수급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1월 20일부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도를 해봤고요. 그 사이에 최근까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최대 7조 5천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는 상태인데요. 다 들어올 겁니다. 다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시장이 정상화되고 비전이 생기고 그러면 더 들어온다는 거죠. 최소한 8조 이상 누적적으로 당장 8조 원이 다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만 누적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금융투자가 금년 들어서 한 2조 8천억 정도 순매되는데 이것도 거의 다 들어오면 그 이상 다시 되산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다만 잠재 매도 물량이 좀 있어요. 개인들이 그 사이에 8조 원 정도를 순매수했는데 무조건 개인들이 매수한 전부 다가 다 장기 투자 물량은 아닙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 단기 매물들이거든요. 반 이상 될 것 같습니다. 4조 원 이상 매물이 나올 거고요. 연기금이 약 2조 원 가깝게 1조 8천억 정도 순매수했는데 그 물량도 일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조 원 정도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 그것을 조합을 해보면 대기 매수는 약 11조 원 넘게 대기 매수세가 좀 뒷받침되고 있는 상태고요. 대기 매물은 다 합쳐도 약 6조 원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한 5조 원 정도가 추가 매수 우위에 있는 상태라는 거죠. 5조 원 정도가 지금 현재 매수 우위에 있는 상태이기에 이게 시간이 지금 당장은 당장 단기 매물과 뭐 매수세가 부딪히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지나가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발산이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되면 말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삼성전자는 뭐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채 기대를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도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 그렇게 판단에 대해서 이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존에 있는 종목들 간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는 뭐 일단 갤럭시 시리즈에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낙폭과되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전에 삼성전기, 삼성 SDI 더불어서 주변에 삼성전자를 둘러싼 대형주를 갖고 있을 경우에 무리하게 많은 종목을 갖고 있기보다는 삼성전자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삼성전기나 SDI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된다 했던 건데요. 갖고 있으면 계속 보입니다. 다만 이 상태에 축격해서 매수하는 건 다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죠. 삼성전자는 가능하지만 삼성전기나 삼성 SDI는 축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좀 피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되고요. 특히 2차 전지는 현재 유럽과 중국 경기 및 물론 테슬라라고 하는 세계적인 전기차 업체 주가와 연동해서 같이 움직이지만
펀더멘털로 봤을 때에는 유가, 또 현재 뭡니까? 유럽과 중국, 세계 1, 2위 시장이 자동차 시장, 전기차 시장이죠. 그리고 환경 규제, 이런 것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데, 객관적인 현재 전기차 시장의 현재 상황은 펀더멘털을 봤을 때는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테슬라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것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이틀 연속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현재 기술적인 부담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또 삼성 SA를 대신해서 SKC를 매수하자고 했습니다. SKC도 마찬가지입니다. 5만원 넘어서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다소 부담이 됩니다. 자, 그런 정도. 다만 현재 있는 물량은 뭐 SDI든 또 SKC든 절대 보유가 되고, 이들뿐만이 아니고 일진머티리얼스나 포스코케미칼이나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중간 형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낙폭과대가 아니죠. 따라서 순서상 지금은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정도는 장기 종목이고 하니까 장기로 보유한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유한장에 말씀드렸죠. 자, 거기까지고. 그리고 네이버네요. 네이버는 우리나라의 언택트와 관련된 솔루션 업체의 대명사라고 보시면, 콘텐츠는 콘텐츠대로, 또 전자상거래 쪽은 전자상거래 쪽대로 상당히 유망하다는 거죠. 1분기 실적이 약간 저조하게 나왔지만 그 분야는 이미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년 2분기, 3분기부터 실적이 다시 좋아진다는 것, 이런 정도를 배경으로 해서 아마 20만원 넘게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대부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IT 하드웨어 쪽인데요. 솔루션 쪽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 네이버는 반드시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사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 약간 올라갔지만 지금도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피할 필요가 있겠지만, 부분적으로는 현재 매수가 필요한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갖고 있는 물량 그대로 갖고 있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까지 갑니까? 한 5만 원 정도까지 맞나요? 뭐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SAP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업체이죠. 그리고 패키징 쪽입니다. 그 패키징 쪽에 전 분야, 전방 사람이 주로 5G도 있고요. 또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또 해외 법인이 상당히 좋아요. 중국 법인, 특히 필리핀 법인. 공장도 2개나 있단 말이죠. 또 구조조정도 잘 돼 있죠. 구조조정 두 가지입니다. 인력 구조조정과 사업 구조조정 2개 다 훌륭합니다.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다만 차트상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5,500원 내지 6,000원 근방에 상당한 두터운 매물벽이 있습니다. 그 여하의 돌파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추격해서 매수하기보다는 저점 매수를 계속 노려보는 거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있는 물량 절대 보유가 되죠. 네페스가 차라리 나은 측면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네페스는 두 가지 악재, 실적 투자와 관련된 부담 및 현재 해외 부실 기업 인수와 관련된 어떤 위험성, 이런 것 등이 이제 있었는데 다 반영되는 상태 또는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WLP와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부러워하는 그 기술력이죠. TSMC급입니다. 그 기술력 갖고 있는 국내 최고 유일한 업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두 개 다를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관점. S&P 반도체는 금융 목표가 7조원이고, 넷피스는 금융 목표가는 한 4만원 정도. 내년 목표 훨씬 더 높죠. 그리고 삼성전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 삼성전자 목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금년에는 한 7만원 정도 보는 게 적당할 것 같고요. 내년 정도에 10만원, 그리고 20만원은 2025년, 사실 2025년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전에 도달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시 또 돌아가서 현재 테슬라는 이런 관점입니다. 삼성전자가 패키징이나 특히 테스트와 관련돼서는 외주를 줍니다. 그래서 OSAT라고 하는데요. 그 OSAT라고 하는 흐름, 세계적인 트렌드이고 특히 반도체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테스트 분야를 특히 비밀 반도체 웨이퍼 테스팅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상당히 부각될 소지가 높다는 관점이죠. 특히 비밀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삼성전자 위상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테슬라는 더욱더 부각될 소지가 높다는 건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AD 테크놀로지입니다. AD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파운드리 업체 TSMC를 추격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즉 현재 설계를 조금 더 설계대로 잘 칩을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을 하는 그런 업체, 디자인의 코디네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국내 유일한 업체입니다. 얼마 전 TSMC와 협력했지만 그거 결부하고 결국 삼성전자는 반드시 이런 업체를 파운드리 생태계를 위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 협력을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업체, 가장 유일한 업체이고 현재까지는 제 1호 업체입니다. 그래서 뜬다는 거죠. 지금 위치는 좀 애매한데 현재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부분 쪽이라도 매수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고요. RF에서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는 뭐 질화 갈륨 트랜지스터 및 전력 증폭기와 관련돼서 현재 화웨이의 의존도를 탈피하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까지를 포함한 3대 통신사, 또 일본 업체들까지 공급을 하면서 기존 현재 트랜지스터나 전력 증폭기를 대체하고 있는 상태, 이게 시작 단계라는 관점에서 낙폭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당장 올라가진 않겠지만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금년 내 한 6만 원 정도, 그 정도까지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현재 어느 정도의 물량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매수하면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한다,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현재 상황은 뭐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몇 가지 위험 요소가 남아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황이 특히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삼성전자류의 종목들이 다시 원대 복귀하는 정상 장세, 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종목들이 주도하는 장소로 복귀되고 있다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종목과 판단은 이 인터넷,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